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 김은선 수학학원에서 고등부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찬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둔산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주요 문항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나누어준 프린트 기출문제에서 상당수 변형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시험장에서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학생들 말에 따르면 1등급 커트라인이 70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웬만한 남고들보다도 1컷이 낮게끔 형성된 만큼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랑 주요 문항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절대값 m이 1 이상 6 이하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n이 1 초과 11 미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두 정수 m, n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뿐이도록 하는 정수 mn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일단 요 아래 게 제일 편안하게 생겼으니까 이 아래 것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요, 쌤은 요 표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러냐? 일단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런 초과 미만 표현을 그냥 숫자를 바꿔주고 등호로 쌤이 먼저 한번 바꾸고 가고 싶어. 자, 1초과는 2 이상이고 11 미만은 10 이하랑 동치이기 때문에 쌤은요, 얘를 2 이상 10 이하로 바꿔 놓는 게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셀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고 나서 요 부등식을 해석할 거야.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우리가 n의 값에 따라서 n과 3 사이 혹은 3과 n 사이로 나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2부터 10 사이니까 대체로 요거에 해당할 것 같거든. 근데 요게 될 수도 있잖아. 2랑 3이나 이럴 때는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가 생겨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n값이 2 또는 3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정수 x가 생길 수가 없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 위의 식을 고려를 안 하고도 그냥 여기에서 그냥 커트야.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쌤은 여기서 n이 2랑 3이랑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4일 때 뭐 여기에 4가 들어가면 3과 4 사이여도 어차피 여기 정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런 거를 다 제외를 하고 5부터 시작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이 녀석이 그냥 5 이상 10 이하라고 n값의 범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의 식이 상당히 중요하지. 자, 요 녀석은 x 플러스 m은 예쁜 녀석이지만 요 mx 빼기 3은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m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녀석이란 말이야. 맞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값 m이라고 했기 때문에 m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수험생의 본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m값이 만약에 양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m이 양수야. 즉 1부터 그냥 6 사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일 때는 우리가, 자, 이 부등식을 풀 때 여기서 m이 양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일 거야.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 능력 만드는 값들은, 자, 여기 쌤 미리 써놔줄게. 이게 지금 0이 되는 값을 요 식에서 x값이 m분의 3 또는 마이너스 m이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부호를 잘 고려를 해서 써주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m이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은 음수라서 여기 찍히고 m분의 3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어. 맞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영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기는 우리
x를 범위로 나타내면 x는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x가 m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선생님 이거 지울게. 만약에 이번에 m이 음수야. 즉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 사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요럴 때는 우리가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냐. 이 참수가 이번에는 최고차함 계수가 음수지. 음수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근이 n분의 3과 마이너스 m인 거는 아까랑 똑같은데 부호를 고려를 해서 마이너스 m이 양수인 녀석이니까 여기에 찍히고 음수인 n분의 3은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붙었는데요. 이거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이 m 자체의 부호를 고려해서 근을 찍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이참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쪽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m 값이 음수일 때는 m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라고 식정리가 되는 거지. 일단 여기를 잘 못해요. 대부분. 이게 극복이 돼야 우리가 1등급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고2, 고3 때도 이런 식으로 M값 부호 나누어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잘 공부해 두면 좋겠다. 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연립부등식의 요 첫 번째 부등식을 해석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요 3보다 크고 n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에서 생각을 해봐도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n이 5일 때 한번 해볼까? 첫 번째, n이 5일 때. 자, n이 5일 때는 내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작다를 수직선상에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여기 사이에 정수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이거는 우리가 요 아래 거의 방정식이고 부등식의 수직선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정리해 놓은 부등식은 저 위에 거야. 그러니까 이 1번, 2번이 여기에 있는 녀석이랑 겹쳐지는 범위 중에서 정수 x의 개수가 딱 한 개만 나와줘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내가 이 1과 6 사이일 때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 자, 마이너스 m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테니까 의미가 없어. 탈락이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요 범위 안에 이 x는 4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싶어요. 그게 n분의 3을 내가 여기에다가 찍어주고 싶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쪽 범위 볼게. m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분의 3 음수야. 그러니까 뭐 저기 어딘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m까지 갔을 때 요 녀석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 녀석은 이제 어디까지 오고 싶은 거냐면 요렇게까지 와가지고 내가 m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미안해. 마이너스 m.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4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내가 범위를 나타내 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고민 한번 해볼까요? 자, 1과 6 사이인데 n분의 3이야.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요. 지금 n분의 3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제일 클 때가 m이 1일 때겠지? 근데 그때도 3이야. 그 2가 되면 2분의 3. 그 다음에 3이 되면 1.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 보여? 그러니까 무조건 4를 다 포함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바라보는 게 베스트입니다. 따라서 요럴 때는 우리가 요 빨간 색깔 영역에서는 1과 6 사이에 있는 m에 대해서는 다 만족을 하니까 여기서 6개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m의 입장에서 볼게요. 마이너스 m은요, 우리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m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총 3개가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n이 5일 때 정수의 개수 mn의
개수를 잘 찾아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순서상 9개 나오겠네. 그치? 여기 콤마 5, 여기 콤마 5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n이 6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n이 6일 때 이번에는 3부터 6 사이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4, 5 이런 식으로 있어. 자, 쌤이랑 같이 살펴보자. 쌤이 아까 여기 M 6개 다 될 때 내가 뭐라 설명했었냐면 이 녀석이 M이 1일 때 3이고 2일 때 2분의 3이고 이렇게 줄어들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최소한 제일 커봤자 여기 있고 아닌 녀석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 올라오는 녀석들인 거거든. 그러면 정수를 4랑 5를 무조건 다 가질 수밖에 없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1번 케이스에서는 정수 m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 가능할까요? 그래서 n이 6 이상부터는 우리가 1번 케이스에서는 더 이상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m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라고 케이스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연두색에서만 앞으로 n이 6, 7, 8, 9, 10을 잘 고려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자, 이 마이너스 m이라는 녀석이요. 딱 하나만 갖게 되려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이 어떻게 4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큰일 나. 이게 등호가 안 들어가야 돼. 그치? 5가 포함이 되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여기에 값은 마이너스 4로 유일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좋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가 튀어나오게 되겠다. 괜찮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은 이제 자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4번이나 남았어. 근데 이걸 다 할 거야? 일단 수험생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n은 7일 때까지는 일단 한번 그려는 드릴게요. 자, 3부터 7까지 이렇게 가면 여기 사이에 4, 5, 6 있었지? 자, 이제 이 빨간 색깔 1번 케이스에서는 더 이상 m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스킵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이 지금도 보면 어때? n 값이 커지는 거랑 상관없이 이 마이너스 m이라는 값이 4랑 5 사이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까랑 다를 바가 없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m 값은 마이너스 4로 계속 그냥 똑같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계속 한 개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선생님, 나 그러면 이제 정리해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우리 n이 5일 때 m 값이 양의 정수 m 값이 6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자 n이 5일 때 우리 m이 음수일 때 3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 총 5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5 곱하기 1이라고 써줄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6 더하기 8이니까 정답은 14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상당히 막 절대값도 많고 막 2차 부등식에 막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n값을 사이즈를 조금 축소해서 한번 바라봐주고, 그 다음에 요런 경우일 때 n이 2, 3, 4가 안 될 때일 때만 생각을 한다면, 아, 내가 n이 5, 6, 7, 8, 90만 고려하면 되는구나 로 뭔가 볼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급 스킬, 이제 m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딱 틀을 잡아 놓은 다음에 우리가 n의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가는 게 제일 최적화된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16번 잘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17번 가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 문제도 많이 어려워했을 텐데 프린트에서 좀 변형을 빡세게 한 것 같아. 자, 일단 쌤이 변형 포인트 하나 짚어주면, 원본 문제는요, 우리가 이 근이 지금 이쪽에서 큰 쪽에서 작은 쪽에서 근을 뺀 게요 양수였는데 지금 얘는 음수인 거거든. 왜냐면 s 빼기 t가 마이너스 5분의 a인데 a 값이 양수니까 살짝 그 포인트가 변형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에서 연습했을 때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했어. 이게 함수 gx고 이게 fx인데 이 fx의 대칭축이 우리가 gx보다 작을 때를 다루게 됐었는데 얘는 이제 fx의 대칭축이 gx의 대칭축보다 더 큰 쪽인 상황을 다루고 싶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쌤이 변형 포인트를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좀 기억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자, 17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새 양수 ABC에 대해서 함수 h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이 gx고 이 녀석이 fx고 각 구간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때 알파랑 베타는 우리가 fx equal gx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어. 오케이.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이 함수 hx가 어떠한 y는 k라는 상수함수랑 근이 세 종류가 있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럴 때 k 값이 오직 25분의 46과 2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hx가 y는 2라는 상수함수랑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을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25분의 46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의 합을 t라고 정의했을 때 이렇게 t-s 값이 5분의 a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a, b, c 다 찾아주면서 알파, 베타도 찾아주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답까지 한번 잘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쌤이 뭐라 그랬어?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자, 이 녀석이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 9분의 1짜리가요. 대칭축이 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괜찮지? 자, gx야. 그리고 여기 교점에 x좌표가 각각 알파랑 베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그림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함수 hx는요. 우리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요 gx를 그려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 쪽에서는 이제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녀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아, 요쪽 그림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함수가 함수 h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좋아. 여기까지 조건파. 이거는 이제 기출을 공부했으면 요 정도까지는 쉽게 올 수 있었어. 자, 그 다음에 hx랑 y는 k랑 만나는 근이 세 종류가 있고 이게 25분의 46과 2밖에 없다라고 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이 함수 gx의 최대값 포인트야. 꼭지점 포인트. 이게 지금 좌표로 따지면 b, c였겠죠? 어이구씨.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y좌표가 c야.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이제 f의 꼭지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됐던 거야. 좋아. 그 다음에 쌤이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여기 최대값이랑 만나는 포인트가 y는 2라는 녀석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아래쪽 있죠? 저 아래쪽을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y는 25분의 46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할 수 있을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의 교점들. 자, 여기야. 여기, 그 다음에 꼭지점, 여기에 합이 우리가 S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합이 우리가 T가 되었던 거예요. 이때 T 빼기 S가 양수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바라봐야지. 여기 초록 색깔 끝에 두 점의 합과요. 이 파란 색깔 끝에 두 점의 합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요 fx 그래프에 이 대칭이 되니까 이 두 녀석은 지들끼리 서로 날아가게 될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 파란 색깔 요 점에서 초록 색깔 요 꼭지점을 뺀 게 5분의 A다 라는 걸 이용을 하면 돼.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오케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요 점 몰라. 그치? 요 점 몰라.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관계는 내가 구한 거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지금 요 알파 점이랑 그 다음에 요 점은요, 지금 X는 B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관계식을 쓸 수 있냐면, 자, 이 알파란 놈은요, B에서 5분의 A를 뺀 녀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얘는 B 더하기 5분의 A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랑 B에 대한 관계식을 A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모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일단 이 알파랑 베타가 내가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여기 꼭지점의 y좌표에서 c 값이 2인 거는 내가 바로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c가 2인 거는 일단 여기서 확보가 됐고,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으로 25분의 46이라는 값을 활용을 해야 돼. 근데 이게요, 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교점의 y좌표가 이 녀석인 거를 활용을 하면 어떨까?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은 좀 한 가지 특별한 걸 알려주고 싶어. 어떤 걸 알려주고 싶냐면, 자, 내가 지금 함수 gx를 알고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9분의 1에 x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더하기 2지. 자, 근데 이 녀석이 이 x축의 방향으로 5분의 a만큼 떨어졌을 때 y 값이 얼만큼 감소했지? 이걸 바탕으로 내가 값을 추론하게 될 수도 있어. 이 정확한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뭔 말인지 이해될까? 만약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대입을 해도 돼. 자, 마이너스 9분의 1에 그 다음에 b 더하기 5분의 a를 대입하게 되면, 자, b 더하기 5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25분의 46,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다. 자, 그럼 여기서 b랑 마이너스 b 서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9분의 1에 25분의 a제곱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는 넘어가게 되면 25분의, 자, 마이너스 50 플러스 46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자, a제곱은 36이 되기 때문에 양수 a 값은 6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 녀석이 지금 나오게 된 거야. 여기가요, 지금 6으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확정이니까 쌤이 6으로 바꿔줄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 알파랑 그 다음에 저 지점도 우리가 다 확보가 된 상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b 값을 찾아줘야 돼. b 값을 찾아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함수 fx를 안 써먹었어. 그러니까 fx를 써먹자. 우리가 여기서 25분의 46이라는 값은요, 또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우리가 함수 fx에다가 이 알파를 대입한 거야. 근데 이 알파를, 쌤이 그냥 알파라고 한번 적을게. 그러면 알파 빼기 6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을 한 게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정리를 하면요, 알파 마이너스 6의 제곱은 25분의, 자, 여기 천천히 계산할게. 3 넘어가. 그러면 25분의 75가 됐을 거야. 75랑 46이랑 더하면 여기가 121이라는 수가 나와요. 헉? 이거 뭐의 제곱이지? 그렇지, 5분의 11의 제곱이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6이 5분의 11이다 라고 하면 틀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알파 값은 6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a 값이 6이기 때문에 6보다 작은 게 알파여야 되는데, 무턱대고 여기 5분의 11이라고 하면 a가 6 플러스 5분의 11이 나와서 이 a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겠죠. 아, 그럼 망했네. 정확히는 요 파란 색깔 구한 거거든. 6 플러스 5분의 11은. 아, 그래서 이 녀석은
뿔말을 꼭 고려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알파 값은 6 빼기 5분의 11로 구해줄 수 있다. 이게 알파가 6보다 그림상 작아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녀석까지 다 찾을 수 있었어. 헉, 선생님, 나 이거 알파 찾았는데, 알파 찾았으니까 이제 B 값 구해주면 되겠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알파 값이 뭐랑 똑같나 그랬냐면 B 마이너스 5분의 6이랑 똑같다라고 했지? 여기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5분의 11은 1 더하기 5분의 6이야. 그러니까 이게 5 마이너스 5분의 6이거든? 따라서 B 값은 5인 거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 찾았다. 지금 A6, B5 다 찾았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값만 제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B 값을 내가 5로 찾았고 A 값도 다 찾았고 이제 알파도 찾았어. 이거 알파 찾은 거야, 얘들아. 이게 지금 B 빼기 5분의 A니까 이게 지금 6 마이너스 5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6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요 녀석으로 가야 되는데 자, 베타 값이 뭐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베타 값도 구해야 돼. 아, 참 골치 아프죠? 그쵸? 우리가 자, 이거 다 구했으니까 그냥 이거 두 개 같다라고 두고 2차 방정식 풀어. 그러면 x 값이 알파랑 베타가 나오겠지. 근데 알파는 찾았잖아. 그러니까 베타만 정답이 될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자, 고급 스킬 하나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진짜 고급 스킬이야. 쌤은 이런 문제를 주로 좀 어떻게 바라보냐면 대칭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일 때 이 위로 얼만큼 가냐로 좀 많이 계산하는 편이거든요. 자, 쌤이 요 거리를 K라고 정의를 해볼게. 그러면 베타는 6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요. 이제 요 위쪽, 요 꼭지점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동한 거리는 그럼 봐. B가 5였고 A가 6이니까 여기가 지금 K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얼만큼 줄었어? 근데 이 두 녀석의 Y좌표가 똑같다로 내가 관계식을 세워버릴 거야. 자, 선생님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빨리 구해요? 자, 최고차항 계수를 곱한 다음에 이 녀석의 제곱만 때려주면 돼. 따라서 내가 지금 요 기준이 지금 이 마이너스 3이거든요. 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선에서 출발해서 내가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면 잘 봐.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 그 다음에 얼만큼 올라가? K제곱에 곱하기 1만큼 올라가는 거야. 왜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뭐랑 똑같아지냐면 자, 내가 2에서 출발합니다. 2에서 출발하는데 이 지금 감소량은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우리가 2차 함수 개념적으로 배우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녀석을 자 풀어야 되는데 얘들아 희망사항이 있잖아. 예뻤으면 좋겠죠. 나도야. 이게 예뻤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여기는 예쁜데 여기는 지금 9분의 1로 되게 밉상이죠. 그쵸? 그럼 내가 이 9분의 1을 없애려면 여기가 지금 3의 제곱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희망. 자, 제발 기도 메타 시험장에서 이거 2차 방정식 풀지 말고 K가 2 넣었을 때 제발 성립해라 기도하면서 한번 넣어봐. 그럼 마3 더하기 4는 2 빼기 9분의 1에 여기 지금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 1 나오고 여기도 1 나오니까 와, 기가 막히게 성립했다. 따라서 K 값은 2입니다. 이렇게 계산할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험장에서 할 수 있어. 물론 나도 정석으로 풀 수 있지. 근데 시험장에서 시간을 아껴야 돼. 따라서 K 값이 2라는 거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왜냐? 베타 값이 그러면 이제 8로 구해지고 이제 대입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값은 5-5분의 6이야. 근데 내가 이거 일부러 계산 안 한 거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 H
5알파는요 25 빼기 6이야. 그치? 25 빼기 6 써주고 그 다음에 베타 값은 8인데 2배 하니까 빼기 16까지 한꺼번에 가버려. 그 이거 얼마지? H3 22를 빼니까 H3만 구해주면 돼. 자, 근데 3은요 우리가 이쪽 라인에 있으니까 저 날개 쪽에 즉 F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따라서 내가 F3만 잘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F3은 fx가 요 녀석이었거든. 그래서 3 빼기 6의 제곱 빼기 3이니까 9 빼기 3으로 6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요거 이해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베타 구하는 과정까지 절대 쉽지 않았어. 상당히 이거 흐름이 길어.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게 지금 쌤이 대칭축, gx의 대칭축이 fx의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다 이러면서 바로 갔지. 이거는 이제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숙달이 된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를 잘 공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우리 올해 고1 육모 30번 문제 변형 문항이에요. 올해 육모 30번 문제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사실 답을 굉장히 쉽게 낼 수 있었던 문제거든. 근데 좀 어려워, 난이도가. 근데 지금 요 문제는 더 어렵게 변형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사실 이거를 실전에서 제대로 풀어서 맞춘 학생은 솔직히 내신 시험장에서는 거의 없을 거야. 물론 분녀의 수학 천재인 학생이 있다면 우리가 시간 내에 이거 다 풀고 뭐 하면 당연히 100점이 나왔을 텐데 100점 맞은 친구는 전교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무튼 우리가 18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우리가 함수 fx랑 gx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렸어요. 문제에선 그래프를 안 그려줬지만 쌤은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란 마인드야 항상. 그 다음에요. 우리가 y는 x 플러스 k라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있는데 자, 실수 a에 대해서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 내가 이 이차함수랑 이 직선이 만나는 x의 개수를 m개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제는 이 직선이랑 이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수 k에 대해서 m 플러스 n이 2가 되는 범위가 그러니까 그런 a가 없어야 돼. 그치? 그럴 때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뭔가 a를 기준으로 내가 범위를 쪼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에서 왼쪽에서는 우리가 기울기 1짜리인 녀석이랑 이차함수가 만나는 것만 고려할 거고 내가 여기보다 큰 쪽에서는 내가 직선이랑 만나는 것만 고려를 할 거야 라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는 그걸 러프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 그러면서 자, 너네가 이걸 해봐야 돼. 뭘 해봐야 되냐? 이 문제를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서는요. 그냥 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울기 1짜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러면 이럴 때는 잘 봐. 지금 얘가 x 플러스 뭐 k1 이런 식으로 둘게.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a를 어디에 잡을 거냐를 기준으로 먼저 세워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요 이차함수랑 안 만나고 있지. 그리고 직선이랑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절대로 2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요런 게 좋다 이런 느낌인 거지. 2인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차함수랑 교점이 없기 때문에 절대 존재할 수 없네. 아주 만족스럽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 자, 이런 게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떠한 실수 K를 잡아도 우리가 n 플러스 n이 2인 녀석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는 n 플러스 n이 존재하지 이게 2인 게 존재하지 않아. 뭐야?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오산이다. 왜냐? 그냥 내가 특정한 k에 대해서만 때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때 그러면 얘는 지금 봐봐 여기 교점이 한 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잘 골라야 돼. 이 지금 직선과의 교점을 내가 x라고 표현을 해보면, 잘 봐봐. 우리가 어떠한 a를 잡았을 때 과연 이게 두 개가 될 수 없냐? 그러니까 n 플러스 n이 2가 될 수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이렇게 끊어봤어. 그러면 a의 왼쪽에 있는 거 요거 하나 카운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쪽이랑 만나는 게 카운팅이 되니까 요런 그림은 안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냥 똑같이 생긴 그림에서 내가 뭐 a 값을 뭐 요런 식으로 끊었어.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카운팅이 되지. 왜냐면 이거의 왼쪽에서 다 만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a를 여기에 끊었어. 뭐 여기 애매하게 뭐 요렇게 딱 끊었어.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은 여기가 카운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큰 쪽에서 직선이랑 지금 안 만나고 있네? 헉! 이런 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교점이랑 여기 교점의 사이에 내가 x equal a가 빵 찍혀야만 우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요 교점을 구하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랑 우리가 이차 함수가 만약에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우리가 요 큰 쪽에 근이 있지. 큰 쪽에 우리가 k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도 표현할 수 있겠지, k로? 그 두 녀석 사이에 내가 x equal a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지. 괜찮을까요, 이거?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x제곱 빼기 7x가 x 플러스 k 이렇게 풀어보면 여기 x제곱 빼기 8x에 더하기 자 빼기 k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이거가 실근이 존재해야 돼.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내가 판별식을 때려서 부호 파악을 k를 러프하게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16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겠지. 따라서 k 값은요 16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가 러프하게 나오게 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 말이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여기 지금 접하는 지점이 K는 16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보다 작으면 잠깐만. 미안해. K가 마이너스 16보다 크다죠? 미안합니다. 자, K가 마이너스 16보다 크다야. 그러면 이때 딱 접할 때의 Y절편이 마이너스 16이란 거고, 이 마이너스 16보다 위에 있어야 지금처럼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완전 제곱식으로 저 K 값만 좀 찾아내면, 자, K는요,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바꾸고 생각할까요? 좋아. 그래서 x-4의 제곱은 16 더하기 k가 나오니까 내가 x 값이 양수인 거, 플러스 쪽인 거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4 플러스 k 더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경계가 4 플러스 k, 루트 k 플러스 16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요 gx랑의 교점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3이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k랑을 연립을 하게 되면 자 3을 그냥 곱해버릴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3이 3x 더하기 3k다. 따라서 4x는요 23 빼기 3k로 나오니까 따라서 x 값은 4분의 23 빼기 3k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이랑 지금 여기 값이 4분의 23 빼기 3k니까 a가 어떤 식으로 있으면 좋겠냐? a가요 4분의 23 마이너스 3k보다 크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6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 여기까지 일단 상황 이해 가능하겠죠? 좋아. 그 다음에
또 해줄 게 있어. 이 녀석이 요 녀석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기 위한 K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4분의 23 빼기 3K가요. 작아야 돼. 4 플러스 루트 K 더하기 16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4를 곱해주면 23 빼기 3K가 16 더하기 4 루트 K 더하기 16. 그리고 이거 넘어오게 되면 7 빼기 3K가 4 곱하기 루트 K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우리의 K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러프하게 내가 판별식으로 써놓은 게 K값이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얘는 지금 무리함수 그리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지금 이 둘이 같아지는 순간 구한 다음에 저거 고려해도 되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상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얘는 양수야. 루트 모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K값이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 끽해봤자 얘는 0이야. 근데 지금 요 녀석은 지금 음수일 땐 양수지만 양수일 때 이게 충분히 꺾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한 K의 범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제곱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 좀 복잡해. 9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K 더하기 49가 16K 더하기 256보다 작다. 그렇게 되면 9K 제곱 그 다음에 빼기 58K 그 다음에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207 정도 되겠죠? 207이 0보다 작다. 자, 얘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는 3 곱하기 지금 69 정도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58이 나와야 되면 쉽지 않은데 여기 3을 한 번 더 쪼갤까? 그럼 여기가 9에 19거든요. 그치? 잠깐만 아까 여기 69였으니까 23 요 정도 나오겠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 9를 적절하게 쪼개야 되는데 3, 3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지? 여기 69에서 27 빼면 안 되는데 81에서 23을 빼면 58이 나오죠? 그러니까 9, 1 이런 식으로 됐겠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23보다 크고 K값이 9보단 작다라는 범위로 우리가 추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범위를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구나 까지는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요렇게 생겨 먹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범위 하에서 생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 봐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과연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K값이 마이너스 9분의 23일 때가 뭔데? 그 다음에 K값이 9일 때가 뭔데?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자 여기서 한 단계 쌤이 이제 마이너스 9분의 23에서 9까지인 거는 킵을 해두고 다 지워볼게. 여기 위에다가 적어놓고 지금 이렇게 생겨 먹기 위해서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9분의 23에서 9 사이여야 된다 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뭐냐 이 숫자의 경계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쌤이요 이 문제에서 나온 x제곱 빼기 7x랑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내가 연립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3 이렇게 두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3 곱해 3x제곱 빼기 21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3x제곱 빼기 20x에 빼기 23은 0 이렇게 나온다. 이거 두 근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23이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x 값이 3분의 23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x값이 3분의 23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여기가 7이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 갑자기 딱 등장을 했네. 그러면 뭔가 내가 저 지점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시험장에서는 인식을 하셔야 돼. 자, K 값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여기서 더 몇 개 좀 더 살펴볼까? 이거 능령되는 여기 뭐 X 값은 뭐 23인데 크게 뭔가 의미는 없어 보이고, 일단 여기는 킵해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마이너스 1, 저 녀석을 지날 때 우리가 잘 봐. 마이너스 1을 내가 엿다 대입하면 지금 fx의 함수값은 여기 8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이거든요. 맞지? 근데 이게 지금 k 값이 9일 때 지금 잘 봐. x 플러스 k라는 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게 지금 x 플러스 k인데 이게 x 플러스 9일 때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가 지금 9가 경계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두 녀석 사이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야. 왜냐? 지금 여기에는 잘 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 gx가.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커지게 되면 교점이 지금 얘가 지금 이 직선이 요 교점보다 작아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과연 뭘까? 고민해봐.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여기를 A라고 만약에 잡아봤어. 그러면 자, 이 녀석보다 작은 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이차함수의 요 X좌표 교점 두 개 중에서 작은 녀석보다도 직선이 더 작아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절대로 저 오른쪽에서 직선이랑 교점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냥 딱 가르게 되면 이거는 평생 K 값이 뭐든지 간에 지금 요 녀석으로 딱 쪼개 놓으니까 절대로 n 플러스 n이 2가 절대 나올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 A보다 작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f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빵개야. 그리고 직선이랑도 빵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물론 딱 이거일 때는 여기 한 개가 있겠지. 어쨌든 2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녀석보다 내가 지금 더 작아졌어. 그러면 계속 성립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지금 0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다음에 이 A 값이 마이너스 1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어떠한 상황이 생기게 되냐면 자, A가 이번엔 여기 있을 때야. 그러면 이 녀석보다 작은 쪽에서 지금 교점이 생길 수 있지. 그렇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이 녀석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 이 직선이랑 그 y는 x 플러스 k랑 또 하나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생길 수 있다는 소리야. n 플러스 n이 2가 되는 k 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 기준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n 플러스 n이 절대로 2가 될 수는 없구나 라는 거를 파악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1 또는 3이 될 수밖에 없군요 라고 인지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또 그러면 또 교점 요 녀석도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요 포인트. 그치? 그 이제 요 포인트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이 녀석보다 작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한 점에서 생기는 것밖에 카운팅이 안 돼. 그리고 잘 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게 m 값은 1로 카운팅이 되는 거야. 이쪽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보다 오른쪽에 있는 gx랑의 교점을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a보다 작은 쪽이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돼요.
맞지? 아, 그래서 지금 딱 A가 요 녀석일 때는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는 n 플러스 n이 2가 될 수가 없어.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찍으면 큰일이 난다는 거를 아까도 강조를 한 거야. 왜냐? x 플러스 k가 지금 이렇게 생길 때를 그냥 상정해 두고 그린 거잖아. 이거일 때도요 가능해. 야, 뭐 지금 이거 진하게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하나 카운팅 되고 그 다음에 직선에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카운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3분의 23일 때는 n 플러스 n이 2일 때가 가능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쪽보다 커진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A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2개가 되고 여기에 뭐 0개 한다고 쳐도 어차피 n 플러스 n은 2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이 그래프를 열심히 분석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요 교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야 아, 이 녀석이 이제 A의 경계가 되는구나.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답을 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실전에서 이 문제를 찍을 때 잘 봐봐. 보기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 투성이거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5, 4, 3, 2 뭐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야. 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교점을 그냥 때려 넣는 학생은 바로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아까 쌤 여기 막 K 복잡하게 계산했지. 막 뭐 A가 뭐 이거 사이면 막 너무 좋은데 막 이런 얘기 했잖아. 이게 하등 다 의미 없는 과정이라는 거지. 논리적으로 풀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그래프로 놓고 해석을 하자. 아,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당연히 이거 교점 찾고 이거 교점 찾아보는 거는 우리가 출제자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마이너스 1과 3분의 23 땅 찾고 그 다음에 요 교점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중요해? 그렇지.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요 이차함수랑 접할 때 여기 카운팅하고 여기도 계산해주고 이게 우리가 2026년 고1 30번 고1 육모야. 육모 30번의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요 문제는 변형을 한 거야. n 플러스 n이 2인 걸로 상황을 바꾸면서 저게 존재하지 않고 싶어? 아, 그러면 나는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거나 딱 마이너스 1까지만 되고 싶어 라는 걸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다 느껴야 돼. 실전에서 지금 요 짓을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실전에서는 이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럴 바에는 이 문제 틀리고 검토를 해서 다른 거 안 틀릴 거를 하나를 더 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런 데서 시간 날려먹지 말고. 딱 봐도 뭔가 아닐 것 같지. 쌤이 아까 풀 때도 너네들 속마음으로 이게 맞나? 머리에 물음표 세게 뜨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안 했어. 나도 그냥 너네한테 칠판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런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건데 하등 쓸모가 없죠? 그치? 하등 쓸모가 없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23분의 9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교점 지날 때 y절편이에요. 여기 교점 지날 때 우리 y축이랑 만나는 요 절편이 마이너스 9분의 23이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의미 없잖아. 내가 그리고 이것 먼저 생각 안 했잖아. 왜? 숫자가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 9부터 생각하고 아,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네. 여기 x 이퀄 마이너스 1이 포인트네 라는 거를 확인을 잘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겁나게 빨리 풀 수 있다. 물론 시험장에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못 맞췄어? 괜찮아. 우리가 이제 9월 모의고사도 있고 11월, 12월 모의고사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훈련을 많이 해놔야 돼. 그래야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객관식 킬러 문제 3문제 마무리 지었고 다음 시간에 주관식 킬러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